안녕하세요. 박상희 국어원에서 서영고를 담당하고 있는 송종민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작하는 첫 학년이죠. 기대와 설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걱정도 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영고 편제표를 통해 가지고 국어 교과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어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국어 교과가 공통국어 1, 2로 나뉘어졌다는 점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게 1년 단위의 개념이 아니라 학기 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지필고사의 범위가 많이 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줄여서 세특이죠. 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그 글자의 양이 늘어났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학생들과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는 요소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점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에는 1학기 때에는 문학을 다루고 그리고 2학기 때에는 화법과 언어를 다룹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원래 1학기 때에는 문학, 2학기 때에는 독서를 다루었어요. 이 독서가 비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비문학을 다루는 독서가 3학년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화법과 언어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때 언어가 중심인데 바로 문법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수능에서 이 문법 부분은 선택 유무에 따라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필수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년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문법을 하기 위한 편제로 바뀌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학년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선택 과목 중에 국어과가 2과목이 있습니다. 독서와 작문이 있고 그 다음 문학과 매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3학년 1학기 때 독서와 작문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문학과 매체 과목의 경우에는 국어과를 지망하는 학생 또는 또 매체가 껴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지망을 하는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교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문학과 매체는 안 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렇게 해서 편제가 잡히게 되고 사실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수시에서 이제 지표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학년 1학기까지니까요. 서영고 고1 국어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상 강호용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유인물을 필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중심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교과서는 분명 들어가지만 교과서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유인물 범위가 더 생깁니다. 다음, 문학과 문법 중심의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 비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독서 파트 또는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것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의 구성은 선택형 문제가 80점 그리고 논술형 문제가 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논술형 문제의 그 수준은 양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평균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학교는 30점까지 가는데 그렇지는 않고 20점 정도.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시간을 쓸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다음, 다양한 외부 지문이 나온다는 것이 서영고 국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지문의 수준이 일반적인 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건데 그것은 갈래적인 다양성도 그렇고 이렇게 평론 같은 것도 넣어주면서 조금 입체적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다음, 산문문학의 텍스트가 길게 잡히는데 이게 또 다른 학교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뒤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속도감 있는 그런 독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매 시험마다 선생님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똑같은 유형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기계적으로 푸는 거를 지양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참신한 문제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작년 문제 구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4번의 시험을 보면 총 문항 수, 이제 점수 배치 똑같습니다. 해서 선택형 21문항에 80점, 논술형 3문항에 20점인데 총 문항 수는 그럼 24개잖아요. 이 24개의 문항은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게 나오면은 막 30문제씩 나오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합쳐서 24문제이기 때문에 문항수로 따지게 되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빡빡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또 계산을 해보면은 문학의 경우가 문법의 경우보다 한 3배수 더 많이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플러스 옆에 있는 숫자는 바로 논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문학 같은 경우가 3, 그 다음 문법이 1 정도의 비율로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3가지를 특징 지어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지 매수가 많은 편입니다. 타 학교의 경우에는 시험지 매수 8쪽에서 10쪽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 서영고는 문항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험지 매수가 10쪽에서 12쪽이에요. 그 이유는 당연히 산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문 부분, 소설 쪽을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넣어주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텍스트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외부 지문으로 나오는 산문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할 거예요. 문학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 문학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은 교과서 내의 작품,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주는 그 유인물 내의 작품, 그리고 학생들이 전혀 듣지 못한 그냥 외부 작품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작품의 수 해서 이 3개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13대 19대 19입니다. 지금 4번의 시험에 모든 작품들을 다 모았더니 13대 19대 19, 한 2대 3대 3의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유인물과 특히나 외부 작품의 비율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전까지 출제 경향과 달리 문법 문항수는 감소했습니다. 이 이전까지라는 건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계속적으로 거의 문학과 문법을 1대1 수준으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4학년도에는 3대1 수준, 즉 문법의 비중을 많이 낮췄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희소식이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년에도 이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못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1대1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줄어든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문항이 많으면은 좀 문법이 약한 친구들도 맞을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도 섞어줬을 텐데 그런 문제는 싹 다 빼고 어느 정도의 변별력 있는 난이도 있는 문제만 남겨놓은 게 이 5, 6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가 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장마라고 하는 소설인데 전문을 그냥 거의 다 주거든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글자의 이 폰트, 글자 크기죠. 크기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면 글자를 좀 줄여서라도 거의 대부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거 읽다가 시간이 다 걸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지문에 대한 이해가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임어택 들어가는데 산문이 관건이다. 또 외부 지문도 섞여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일단 또 이 작품은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역시 교과서 작품이었습니다. 많은 엄청 긴 길이를 제공했죠. 그리고 더불어 요 부분입니다. 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에서는 교과서 지문이었고 나에서는 외부 지문을 줬었는데 이문구의 장곡리 고염나무라고 하는 소설을 줬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연결지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준 거죠. 합치면은 3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일단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셔야 되고 이제 이쪽 부분에 집중을 해줘야겠죠. 이건 누구나 처음 보는 거라고 전제를 깐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구성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이런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자습서라든지 평가 문제집 같은 걸 풀면은요 이렇게 이 지문이 쪼개져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쪼개진 예를 들면 10분의 1 구간에 해당하는 문제를 훈련을 하고 또 다음 10분의 2 구간에 해당하는 문제를 훈련하고 지엽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영고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를 다 펼쳐놓고 그리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부분과 뒤쪽에 있는 부분을 연관지어 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요소들의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 조금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또
객관식에 있어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나 보기 있는 문제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장마에 해당하는 보기 내용이었는데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이 평론의 일부를 실어 놓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푸는 방식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적절한 4개, 즉 1, 2, 3, 5번의 경우에는 이 보기의 내용과의 일치불일치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소거를 해줘야 되고, 정답의 경우에는 왜 틀리냐, 여기에 내용이 틀리다기보다는 본문에 대한 감상, 본문에 대한 해석이 틀렸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잡아내셔야 되는데, 요 방식, 이 풀이 방식이 정확하게 수능 풀이 방식과 일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서영고 학생들에게는 꼭 얘기하는 건데, 너희 내신에서 좋은 점수 나오면 수능에서도 무조건 좋은 점수 나온다. 왜요? 서영고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와 연결이 됩니다. 완벽하게 직결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문제를 내주고 여기에 대응만 잘 되면 수능 국어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학습이 된다는 거죠. 물론 과정은 어렵지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잘 버텨낸다면 이제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보기는요 정말 참신합니다. 자, 이거는 2학기 때 나왔던 이 박지원의 호질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에 연결된 보기 문제였는데, 뭐 조금만 살펴본다면요, 호랑 논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랑 논쟁의 핵심은 인성과 물성이 동일한지의 여부, 인물성 동의의 문제에 있다. 이는 오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오상은 인이, 예지, 신으로서 이는 윤리적인 덕성인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성에 해당한다. 잠깐만요, 독서 지문인가요? 비문학입니까? 아니면 이거 윤리 파트인가요? 아니에요. 문학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아이들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은 예측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르쳐 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범, 북각선생,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자, 이게 호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쪽 얘기를 하면서 저는 호랑 논쟁을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기억이 나요. 일부 학생들은 되게 참신한 발상이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되게 유심히 들었고, 어떤 학생들은 아니 지금 문학을 수업을 하는데 왜 저런 사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저는 알거든요. 서영고에서 출제하는 방식을 알거든요. 굉장한 확장성을 보이기 때문에 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중을 한다는 점. 자, 지금 요 표는요, 작년에 나왔던 외부 작품들을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타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작품을 쓰더라도 주로 현대시, 고전시가의 일부와 같이 운문문학 일부를 제공하는 쪽이에요. 근데 서영고는요, 갈래적으로도 봤을 때 다양합니다. 민속극까지도 넣어주고요. 특히나 산문 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가사도 이제 2학년 또는 3학년 수능 준비하면서 공부할 만한 그런 작품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연시조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좀 경력이 적은 선생님들이 좀 대비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좀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뭐 준비가 잘 되고요. 특히 또 특징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기로 주는 것보다 본문으로 그냥 엮어버립니다. 자, 다음과 같이요. 지금 이때는 가지문으로는 학교에서 배웠던 규언가, 허난설안의 규언가라는 가사를 줬고요. 나지문으로는 또 유인물로 주었던 작자미상의 운영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주었습니다. 그럼 두 개는 공부를 한 거예요.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다지문이 뭐가 나왔냐면, 자, 이렇게 영영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고, 따라서 가나다가 엮였기 때문에 보기로 만약에 나왔다면 한 문제짜리지만 얘가 본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두 문제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 영영전 역시나 수업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보이시죠? 운영전, 그리고 옆에 아류작 영영전 써놨고 수성공 목록.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운영전을 수업을 당연히 메인으로 하지만, 그러면서 이 작품이 영영전과 연결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영영전은 일단 이 염정소설의 비극적으로 끝나는 소설은 운영전과 같은 작품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드문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서 독자층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꿔치기 하는 방식의 소설이 아류작으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영전이며 이건 읽어봐야 돼 하고 아예 소설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꿈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 가지고 내와 외화가 나뉘어지는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그 근간이 바로 수성궁 몽유록이라고 하는 소설이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영영전이 나올지 수성궁 몽유록이 나올지 아니면 다른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연결고리가 있는 작품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왜 그걸 배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바로 수능적인 마인드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연계시키는지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수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작품은 내신처럼 공부를 할 겁니다. 3학년 때. 그런데 그것만 나오지 않거든요. 플러스 알파, 즉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1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또 11월 30일에서도 제가 이제 기말 쪽이었었는데 그때 현대시가 5편이 외부 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황에서 한 작품에 한 작품씩만 연계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질투는 나의 힘이 학교 범위였는데 그때 제가 참회록을 알려주었고 그 참회록과 연관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게 되면 여기 정수전전도 제가 적중을 했었고 신해방도 제가 적중을 했었고 해서 지금 많은 작품들을 적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되게 뿌듯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아 역시나 하면서 스스로 기특하다 생각하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제 경향 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신한 문제를 또 낸다고 했고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만드는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다른 학교와도 같을 텐데 모두 고르시오 문제예요. 그러면 답지가 이렇게 만약 여기는 지금 3개씩 있는데 2개까지는 확실한데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갈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보통 이제 정답률을 좀 정답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면 이건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참신한 겁니다. 다작품 이 사설시조가 바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걸 2본으로 볼 수 있는 라작품을 새로 줬어요. 이 다작품의 특징은 바로 화자가 복수화자라는 점인데 이 복수화자의 이 대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되고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는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각화하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참신했다. 이런 노력들을 학교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문제는 털어버리고 조금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을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이때 중요한 건 3등급 정도를 가르는 이제 등급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2등급, 1등급을 가르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어간어미, 어근, 접사와 같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좀 요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교과서 범위 내를 벗어나진 않지만 그런 용어들에서 실수를 범하게 하는 요소들로 답지를 구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바뀔 것이냐. 첫 번째, 교과서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출제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2022 개정 이전이 2015 개정이었고 그 2015 개정의 첫 해가 2018학년도였는데 그때의 시험지를 보아도 지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과서 첫 해라고 해서 교과서만 쓰고 그러진 않습니다. 서영고는 여전히 지금처럼 교과서 또 유인물, 외부 작품의 방식은 쓸 것이다. 또한 문학 문법 외에 독서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알려드린 것처럼 편제표상의 독서가 2학년 때까지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1, 2학년 때 독서를 안 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겠죠. 이렇다면 교과서 독서는 안 씁니다. 서영고 스타일상 교과서 독서는 수준이 낮다고 안 쓰고 분명 학력평가 쪽에서 끌어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어요. 자, 문학과 문법의 변화는 아마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과서가 바뀌었지만 이 교과서의 목차 쭉 살펴보면 작품에서 많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출제를 했었던 작품들이 한 2분의 1 정도 포진해 있고 문법은 범위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90% 이상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친숙함이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비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초반 3주의 경우에는 일단 문학 개념어, 표현 기법, 문법 기본 등 기초 체력을 쌓는 작업을 하고 또 특별하게 이 작업을 합니다. 전주에 수업을 한 작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작품을 그 다음 주에 미니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외부 지문과 연결지어서 훈련시키는, 즉 이게 이제 서영구 스타일이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연습을 3주간 진행을 또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반 4주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텐데 학교에서 시험 범위가 막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들어가 줘야 되는데 문법을 먼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교과서 유인물, 문학 작품을 심층적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깊이 팝니다. 그래서 외부 작품들을 그때 막 연결지어가지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읽힐 것도 읽히고 풀릴 것도 풀리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저의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요. 매주 시험 범위 이런 거라고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 대응해서 만들어 줍니다. 교재도 일일이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독성 좋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 주고 있고요. 디자인 예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반 2주, 직보를 포함해서 종반 2주가 될 텐데 이때는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 서영고 스타일로 보지만 그보다 난이도 높게 학생들은 어제 봤던 시험보다 조금 쉬운 시험, 비슷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 이거 어제 봤는데 지난주에 봤던 작품이 이러면서 기분 좋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4회 이상을 실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계 가능 작품 확장 강의를 그때 또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배들의 극찬, 적중률 높은 실전 모의고사 저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이제 서영고 문제 구성도 난이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성적인 측면, 뭐 이제 평론도 실어주고, 네. 서술형, 네, 이거 정수전점과 관련된 것도 적중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신해방도 이거 적중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영고 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국어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교학점제, 그리고 변화된 이 개정, 그리고 수능도 변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에 풀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